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입학과정 검정고시 과학을 담당한 홍석월 선생님입니다.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과학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분명히 좋은 점수가 기대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제 1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강에서는 액체 증발, 그리고 물의 상태 변화, 열의 이동과 용액, 그리고 용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액체 증발과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질 중에서 물에 녹는 고체와 그 다음에 물에 녹이기 전 무게와 녹인 후의 무게를 같이 한번 비교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이네요. 자, 액체 증발입니다. 즉 증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증발은 액체를 가열하지 않고도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기체로 달아나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죠. 그죠?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바로 기체로 달아나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증발은 어느 날 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증발 조건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해가 뜬 날이겠죠. 그죠? 그래서 해 뜨고 온도 높고 바람 불고 건조한 날, 이런 날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릇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는 것보다는 좀 널쩍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을 때가 훨씬 더 증발이 잘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표면적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해 뜨고 온도 높고 바람 불고 건조한 날, 그리고 이왕이면 더 널쩍한 그릇, 표면적이 넓을 때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 증발 조건은 우리가 빨래 잘 마르는 날과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날 빨래도 잘 마릅니다. 그럼 빨래가 마른다는 게 결국 물이 증발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증발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어항의 물이 줄어든다. 흐르던 땀이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 증발했다는 소리겠죠? 가뭄때 호수의 물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다. 그죠? 그 다음에 나물, 곶감, 오징어 등을 말린다. 이 모두가 증발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것은 시험에 출제된 역사가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걸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발 속도예요. 자, 우리 주변의 물질 중 특히 3개, 알코올, 물, 식용유 중에서 어느 녀석이 과연 증발을 제일 잘할까? 그죠? 자, 물론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알코올이 증발을 제일 빨리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릇에다가 똑같은 부피를 담아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가 제일 많이 증발했나 보면 알코올이 가장 빨리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액체 분자 사이에도 이 끈끈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갱이 분자 사이에 끈끈한 정도가 그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증발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즉 알코올이 알갱이 사이의 끈끈한 정도가 가장 작아서 가장 증발을 잘한답니다.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우리 주변의 물질 중에서 증발을 가장 잘하는 물질을 골라라. 그럼 뭘까요? 알코올. 그죠? 시험에 역시 빨갛게 됐으니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액체에 구슬 가라앉히기라고 이제 제목을 다뤄놨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하나에는 식용유를 담았고 하나에는 물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쇠구슬을 이렇게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쇠구슬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녀석이 가장 빨리 가라앉을까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 물이 빨리 쇠구슬이 도달했네요. 그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갱이 사이, 액체 알갱이 사이에 끈끈한 정도가 달라서.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다음 중 구슬을 이렇게 여러 종류 액체에 담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식용유보다 더 빨리 가라앉는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할 때 지금 제가 조건 그랬는데 액체 종류를 다르게 하자 그랬죠. 그죠? 지금 액체에 따른 굿을 떨어뜨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 다르게 하면서 실험해야 될까요? 그렇죠. 액체 종류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났었답니다. 온도에 따른 뭐를 물었어요. 온도에 따른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면 뭘 다르게 해야 할까요? 온도에 따른 그래서 온도를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액체에 따른 그랬으니까 액체를 서로 다르게 하고 실험해야 되겠구나.
그죠? 뭘 다르게 해야 될지 이것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액체를 구별하기인데요. 우리 주변의 액체들을 서로 구별해 보세요. 그죠? 너무 쉽지만 일단 색깔이나 냄새나 흔들림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과 알코올, 색깔이 둘 다 없고요. 그죠? 그런데 냄새가 물은 없지만 알코올은 냄새가 나죠. 그죠? 술 냄새.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잘 흔들린다는 것도 공통이네요. 그 다음에 식초하고 식용유인데요. 색깔은 일단 식초는 노란색을 띠고 식용유 역시 노란색을 띠네요. 그죠? 색깔은 같지만 냄새가 다르죠. 그죠? 식초는 신냄새가 난답니다. 산이기 때문에. 식용유는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는 정도도 잘 흔들리는데 잘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액체를 서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색깔과 냄새가 없고 잘 흔들리는 액체를 골라라. 그러면 물이겠네요. 그죠? 물.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액체들끼리 서로 잘 섞이는지를 또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물끼리는 당연히 잘 섞이겠고요. 물과 알코올도 잘 섞이죠. 이게 바로 술이잖아요. 물에 알코올 섞어놓은 거.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 식용유는 기름이죠. 잘 안 섞이겠죠. 그래서 물과 식용유는 서로 안 섞이니까 X. 물과 주수. 그래서 과일 주수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톤을 보니까 다 섞이네요. 그죠? 여기 물질이랑 식용유하고도 섞이네. 그래서 제가 위에다 매니큐어가 여자들 왜 손톱 매니큐어 바르죠? 그거 지울 때 물로는 안 지워져요. 그죠? 그럼 뭘로 지울까요? 그렇죠. 아세톤하고는 그게 또 잘 섞이니까 아세톤으로 지울 수 있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의 상태 변화, 그래서 모습을 바꾸는 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물은 얼음일 때도 있고, 그죠? 그때 고체겠죠. 그 다음에 얼음이 녹으면 액체가 되고요. 그죠? 이걸 가열하면 기체도 되니까 이렇게 수시로 고체에서 액체, 기체 이렇게 상호 전환을 잘한다. 모습을 잘 바꾼다 그랬네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상태 변화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을 일단 가열했어요. 가열한 거니까 액체에서 뭐 만드는 거죠? 기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을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100도씨에서 이 녀석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 보니까 물이 이제 끓어서 수증기로다가 막 날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100도를 뭐라고 말하죠? 끓는 점. 그죠? 물에 끓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김이 막 발생할 거예요. 그죠? 이 김은 사실은 수증기인데 사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뜨거운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이제 찬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액체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실제로 수증기는 안 보이는데 김은 사실은 액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물은 액체인데 끓여서 가열하니까 수증기, 기체가 됐답니다. 상태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물은 이렇게 끓이면 액체도 기체가 되네요. 그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각시켰어요. 얼려볼까요? 자, 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번엔 0도씨에서 이 녀석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뭐예요? 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액체인 물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고 있는 요때를 우리는 어는 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의 어는 점은 0도, 물에 끓는 점은 100도.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입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액체인데, 그죠? 이번에는 얼렸더니 뭐가 됐죠? 얼음해가지고 이제 고체가 됐네요. 이처럼 물은 온도를 내리면 고체 상태도 되고 가열하면 기체 상태도 되는 거죠. 아주 수시로 이렇게 잘 상태를 변화하는 물질이구나. 그죠? 우리 주변에 흔치 않아요. 그죠? 물만 이렇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은 얼 때 또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물은 얼음으로 얼 때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겨울에 무척 추운 날 수도관이 막 동파되고 그러죠? 물은 얼 때 부피가 팍 늘어나니까 결국 뭐야? 터지게 돼요. 그죠? 동파되고, 그 다음에 음료수병 같은 것도 터지죠. 아주 추우면. 그죠? 물은 얼 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체, 고온인 물체와 이렇게 저온인 물체를 접촉시켜 놨어요. 이게 온도가 낮아요. 이게 가만히 접촉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죠? 고온인 물체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나중에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그죠? 이 녀석은 나는 열을 잃었어. 열이 일리 같기 때문에. 나는 열을 얻었어. 그래서 나중에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은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